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유경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교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모들 다 교사들이라서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 얘기, 수업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컸고, 집에 저희 엄마 제자들이 놀러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교직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합교육 ESG가 지속발전 가능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ESG를 한 글자씩 따보면 SG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싶은 선생님들이 모인 거고요.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교과 수업 시간에 특수학생들을 잘 배려해서 수업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수업 설계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원래 통합교육에는 크게 이렇게 아는 게 없었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서 UDL이라는 수업 방법을 연구하다가 한 교수님의 추천으로 통합교육 학회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UDL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의 줄임말입니다.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배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을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사실 그 계기는 자유학년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학년제에는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수업 동기를 올리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다 제각각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저의 수업을 통해서 배움에 이를 수 있으려면 뭔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각각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저의 수업을 통해 가져가게 하는 설계 모형이 필요했고요.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UDL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UDL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UDL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문제가 아닌 장점이자 또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 그것이 저의 교사 마인드셋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각각 다 다른 배경 지식과 또 다양한 학습 동기, 흥미, 그리고 또 강점 지능도 다르고 약점 지능도 다르고 공부를 하는 학습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또 그 아이들의 성향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UDL이라는 수업 설계 툴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UDL은 캐스트라는 곳에서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UDL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저의 수업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UDL은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참여의 원리, 그리고 학습 컨텐츠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상의 원리,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참여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UDL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잘 사용했고 효과를 봤던 가이드라인은 학습자와의 관련성, 가치, 실제성을 최적화하라라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저의 수업에 관련성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본인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아이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루 일과 중에 너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는데요. 역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내 수업을 진로와 좀 연계시켜서 재구성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너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바꿔서 아이들이 영어로 에세이를 쓰게 했었는데, 본인이 늘 고민하는 주제이다 보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 결과물의 질도 평소에 수업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막상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다 맞춰서 내가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사들이 담임도 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게 바쁜데, 그중에 이렇게 수업을 다양화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 학습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 수업을 바꿀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UDL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UDL을 내 수업에 한 차시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수업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바꿔보자 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반이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교사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배움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는 것. UDL은 거울과 창문이 되어주는 수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